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 BCI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각만으로 뭔가를 제어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특히 마비 환자분들께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기술이고요. 맞아요. 근데 이 BCI가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좀 불안정해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아, 네. 그게 사실 상용화의 큰 걸림돌 중 하나였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불안정성 문제,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된 노메드라는 기술에 대해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카포이치 연구팀 논문을 바탕으로요. 네, 아주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우선 BCI가 왜 불안정해지는지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뇌의 신호를 읽어서 기계를 제어하는 건데 뇌 안에 심은 전극 주변 환경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에요. 전극 위치가 아주 미세하게 바뀌거나 주변 신경세포 상태가 달라지면 기록되는 신호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BCI가 어제 읽었던 신호랑 오늘 읽는 신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록되는 신경세포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뇌 신호랑 실제 움직임 의도 사이의 관계를 BCI가 다시 파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어떨 땐 하루에도 몇 번씩 재보정을 해야 했다면서요. 네,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면서 데이터를 새로 모으는 과정인데 이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죠. 사실상 BCI를 계속 쓰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어요. 뭔가 해결책이 필요했겠네요. 이전에도 시도들은 있었죠. 그 매니폴드 개념을 이용해서요. 아, 네, 잠재 매니폴드요. 개별 신경세포 신호는 변해도 전체 신경세포 집단의 활동 패턴 속에는 좀 더 안정적인 저차원 구조, 그러니까 매니폴드가 숨어 있다는 아이디어였죠. 개별 신경 신호를 어떻게든 이 안정적인 매니폴드에 계속 연결시키려고 노력했죠. 매니폴드랑 행동 사이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근데 노매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거죠. 역학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요. 네, 정확합니다. 이전 방법들은 주로 각 시점의 신경활동 상태에 집중했다면 노매드는 그 상태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즉 역학, 다이내믹스 자체에도 안정적인 패턴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변화하는 방식에도 규칙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정적인 변화 규칙, 즉 역학을 이용해서 불안정해진 신경 신호를 정렬하는 게 바로 노매드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Non-linear manifold alignment with dynamics의 약자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인공지능 모델도 쓴다가 들었는데요. 네. LFADS라는 순환 신경막 모델을 기반으로 사용하는데요. 노매드는 비지도 분포 정렬이라는 방식을 써요. 이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신경 신호가 변해도 사용자의 실제 행동 정보 없이 노매드 스스로가 알아서 이 바뀐 신호를 원래 해독기가 이해할 수 있는 원래 신호 형태로 다시 맞춰주는 법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행동 정보 없이 스스로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그 안정적인 역학, 즉 신경활동의 변화 규칙을 길잡이 삼아서 하는 거죠. 마치 신경세포들이 쓰는 새로운 언어를 그 언어의 문법, 역학을 이용해서 원래 BCI가 알던 언어로 다시 번역하는 법을 배우는 셈이에요. 와, BCI가 스스로 적응해서 안정성을 찾는 거네요. 정말 대단한데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네, 원숭이 실험 결과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두 가지 다른 운동 과제에서 테스트했는데요. 하나는 손목으로 힘을 조절하는 과제였고 다른 하나는 팔을 뻗는 과제였어요. 결과는 어땠나요? 노매드가 기존 방법들보다 정말 훨씬 더 정확하게 움직임을 해독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성능이 엄청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요? 예를 들어 손목 과제에서는 성능 반감기, 그러니까 정확도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중앙값이 200일이 넘었어요. 200일이요? 와, 기존 방법들은 어땠는데요? 다른 방법들은 성능이 훨씬 빨리 떨어지거나 아예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죠. 노매드의 안정성은 정말 눈에 띄는 수준이었어요. 팔 뻗기 과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훨씬 안정적이었고요. 오, 그 정도면 정말 잦은 재보정 없이도 꽤 오래 쓸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럴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안정적이었고요. 게다가 노매드는 신경 데이터만 쓰는 비지도 방식이라고 하셨죠? 사용자 입장에선 정말 편하겠네요.
맞아요. 추가적인 행동 데이터 없이도 알아서 안정성을 유지하니까요. 연구진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용자의 의도를 나중에 추정해서 반영하는 다른 방식 RTI랑 결합하는 실험도 해봤어요. 아, 다른 방식과 결합하면 더 좋아질 수도 있나요? 네, 인간 BCI 데이터로 테스트해봤는데 두 방식의 장점을 합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보였어요. 물론 뭐랄까 세션별로 결과 차이는 좀 있었지만요.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는 이런 서로 다른 안정화 방법들을 어떻게 잘 조합할지가 또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을 쓰는 게 최적일지 혹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지 연구가 더 필요하겠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BCI의 오랜 숙제였던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매드라는 새로운 방법이 나왔다. 이건 신경활동의 안정적인 변화 규칙, 즉 역학을 활용해서 네, 사용자의 추가적인 노력 없이도, 즉 비지도 방식으로. 맞다. 비지도 방식으로 스스로 안정성을 찾아가는 거죠. 그 결과 잦은 재보정 없이도 수주에서 수개월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네, 원숭이 실험 결과가 정말 고무적이었죠. 이게 결국 의미하는 건 BCI 사용자의 불편함을 크게 줄이고 기술의 신뢰도를 높여서 정말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BCI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실용적인 BCI 개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오프라인 분석 결과이긴 하지만 기반 모델인 LFADS가 실시간 처리 능력도 좋아서 실제 온라인 적용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요. 노매드는 주로 전극 변화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불안정성을 다루잖아요. 네. 근데 만약 사용자가 BCI를 쓰면서 점점 더 능숙해지거나 뭐랄까 새로운 기술을 학습한다면 어떨까요? 그 학습 과정 자체가 뇌의 매니폴드나 역학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 자체가 변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아주 긴 시간 단위로 보면 노매드 같은 안정화 기술이 단순히 전극 문제뿐만 아니라 뇌 자체의 학습이나 변화 같은 내재적인 요인에도 적응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이건 앞으로 풀어야 할 또 다른 흥미로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뇌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져야겠군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